네, 안녕하세요. 박영진입니다. 오늘은 이 신발입니다. 로바 시코스 에보 GTX 미드라는 좀 긴 이름의 등산화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게 제일 끝에 미드라고 붙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미드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보다 낮은 로컷도 나온다고 해요. 로컷도 좀 관심 가긴 하더라고요. 예. 먼저 이 신발 성격을 제가 먼저 규정을 하자면, 예, 엔트리 레벨, 그러니까 등산의 초보가 하이킹용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장거리는 아닌, 예, 그러니까 뭐 한 10km에서 뭐 길어야 한 16km 정도 안쪽에서 등산을 할 때 사용하기에 딱 좋은 신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카테고리도 그렇게 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시코스는요, 첫 번째 이제 가피부터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가피는 가죽과 천이, 합성 섬유로 된 천이 이렇게 혼합돼서 사용되어 있습니다. 예. 그 때문에 이게 참 신기한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아마 뭐냐면 처음에 이렇게 이 등산을 탁 신었을 때 이 가피가 이제 천 부분이 제법 많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신었을 때 굉장히 쾌적하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등산을 빡시게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 발에서 땀이 나기 시작하면, 역시 이것도 GTX가 붙었지 않습니까? 예, 고텍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땀이 많이 나는 그 기간 동안에는 다른 등산화나 뭐 그렇게, 예, 큰 차이를 못 느끼세요. 근데 하산을 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발에 땀이 날 정도로 이렇게 걷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상당히 빨리, 예, 건조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게 첫 번째 이제 가피에서의 장점이고, 가피 부분이 이제 이렇게 섬유를 많이 채용하고, 또 여기 쓴 가죽이 누벅이 아닙니다. 이 스플릿 가죽이라 하는 건데요. 이 스플릿 가죽은, 예, 제가 가죽 샘플이 이거밖에 없네요. 네, 이게 이제 가죽이면 안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바깥쪽 부분이고요. 이쪽에 보시면 안쪽 부분이지 않습니까? 바깥쪽 부분을 그대로 남겨둔 거를 이제 풀 그레인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 다음에 바깥쪽에 이렇게 샌딩을 해서 깎아내는 거를 갖다가 누벅이라고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죽의 안쪽 부분을 이렇게 점여낸 거죠. 쉽게 말씀드렸으면 분리시켜서 낸 걸 스플릿 가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스플릿 가죽을 쓴 제품이에요. 일단은 가피가 이게 천이 좀 이렇게 많이 채용되어 있어서,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쾌적하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중창은, 이 중창 부분은 제가 앞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레너게이드와 똑같습니다. 예, 이게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레너게이드 중창이 폴리우레탄을 인젝션한 겁니다. 보통의 경우는 등산을 만들 때 폴리우레탄이 됐건 EVA가 됐건 어떤 소재가 됐건 그거를 이제 발 모양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도톰한 거죠. 도톰한 거를, 본드를 발라가지고 이렇게 접착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밑창과 위에 가피 부분 있는 부분을 한꺼번에 그 안쪽에다가 폴리우레탄을 갖다가 녹여서 넣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 때문에 몇 가지 이제 특징이 생겨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중창 부분이 아주 쿠션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딱딱한 편입니다. 그거는 이제 로마 레너게이드도 마찬가지죠, 그게. 예, 좀 딱딱한 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로마 레너게이드나 이거나 똑같이 폴리우레탄 인젝션을 시킨 거를 갖다가 모노워프라고 그럽니다, 자기들은. 모노워프라고 돼 있는데, 이 모노워프로 돼 있는 등산화들이 다 문제가 이제 하나가 있죠. 뭐냐면, 이게 장갈이가 안 됩니다. 예, 폴리우레탄을 중간에 이렇게 주입시켜 놨기 때문에. 그래서, 장갈이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앞쪽 부분 이렇게 이제 갈라져 있는데요. 이 포품만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피도 아무래도 스플릿 가죽의 천을 사용했고, 예, 그래가지고 이게 예를 들면 7년, 10년 이런 식으로 장기간 내구성 있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등산화는 아닌 거죠. 대신 가격은 쌉니다. 나중에 이제 가격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부분은 글쎄요. 이 가격대에 7년에서 10년, 뭐, 또 15년 이렇게 신을 수 있는 등산화는 좀
글쎄, 요구하기가 좀 어렵긴 하겠죠. 네. 어쨌든, 이제, 이게 그 퓨 인젝션 방식으로 레너게이드하고 이 중창 부분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레너게이드와 좀 상당히 그 쿠션 부분에서는 비슷한 성능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창이, 예, 보시다시피, 예, 미창이 특이합니다. 이 미창이 비브람을 쓰질 않아요. 예. 예, 비브람이 아니고, 이게, 아마, 그냥 보면, 밑에 보면 로바라고 그냥 적혀 있습니다. 아마 로마들이 자기들이 어디, 이제 비브람 말고 다른 데 부탁해서 아마 만든 창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미창이 굉장히 잘 붙습니다. 메가그립, 요새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대사라고 할 수 있죠. 예, 메가그립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 그리고 메가그립들이 잘 붙죠. 예, 그만큼 잘 붙습니다. 제가 이거를 가지고, 제 느낌으로는 지금 한 60도 정도 경사에도 붙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예, 우리나라 산에 우리나라 어느 산이든지 간에 미창 때문에 미끄러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예. 근데 또 비가 왔을 때 미끌미끌한 것은, 예, 그냥 또 그것도 메가그립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느낌은 그 메가그립이랑 거의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흙길에서 제가 걸어봐도 상당히 경쾌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다. 그런데 역시 이제 가피하고 중창이 이제 교환이 안 된다는 부분하고 이게 이제 접지력이 좋다 보면요. 이 미창도 아마 글쎄 몇 킬로나 쓸 수 있으려나요? 그냥 수명은 그냥 메가그립 비슷하지 않겠나, 예,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신발은 되게 가볍습니다. 무게를 한번 제가 따라보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사이즈는 US10, 예, 그리고 EU 43과 2분의 1입니다. 제가 앞서 소개했던 레너게이드와 똑같은 치수입니다. 무게를 따라보면요, 566g입니다. 예, 레너게이드가 600g 조금 더 붙거든요. 예. 그러니까 566g이니까 그거보다 40g, 예,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가볍다는 호카 오네오네 카보다 요게 단 10g 무겁습니다. 예, 10g 차이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가벼운 신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게, 발볼이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우리나라의, 예. 왜냐면 발볼이 좀 좁은 편이더라고요. 근데 특히 발볼이 좁으면서도 요 앞쪽을 이제 포풋이라고 그러는데, 예, 이제 발의 앞쪽 부분이 이게 이제 어떤 등산화는 이렇게 넓게 이렇게 형태를 잡힌 게 있고요. 어떤 건 좀 좁게 잡힌 게 있는데 이게 좀 좁게 잡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볼보다도 약간 더 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발 모양 중에서 이렇게 발가락들이 이렇게 퍼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넓게. 그분들한테는 이 등산화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마 새끼 발가락이나 엄지발가락이, 예, 아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발볼도 약간 좁게 나와 있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레귤러보다 살짝, 예, 좁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거를 구입하실 때, 예, 반드시 감안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발볼이 넓으신 분들은 이게 또 와이드 버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예, 발볼이 넓다고 생각하시면, 뭐 예를 들자면, 제 생각에 남성의 경우에, 제 발 크기다. 예, 제가 280mm를 신으니까 280mm라 그러면, 102mm, 10.2cm 정도, 예, 그 정도까지는 뭐 이렇게 신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위쪽 부분이 천으로 되어 있어서 옆으로 퍼집니다. 예, 조금씩. 그래서 발에 적응은 하긴 해요. 그렇지만 여전히, 예, 이게, 평균보다, 예, 약간 좁게 나오는 거라는 것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통기성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예,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그리고 고텍스가 들어가 있어서, 예, 방수도 이게 잘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총평을 하자면요. 예, 첫 번째는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장거리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장거리를 하고 싶으시다, 이걸로, 예, 그러시면 깔창을 교환하시는 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발에서 나오는 충격은 싹 없어집니다. 예, 그래서 장거리도 이게 가능합니다. 네. 다만 이제 2, 3만 원 더 들여서 깔창을 교환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을 뿐이죠. 예. 그 다음에
가격은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20만 원 뭐 초반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유럽에서는 160유로, 20만 원 조금 넘죠. 예, 그 정도 합니다. 160유로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은 신발입니다. 정말 엔트리 레벨의 신발입니다. 그리고 앞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레너게이드가 유럽 가격은 200유로입니다. 예, 그러니까 200유로니까 이게 160유로니까 40유로 정도 이렇게 싼 거죠. 요새 1,400원 하니까 6만 원 정도 이게 쌉니다. 그래서 등산화를 구입하시는 게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 어떤 산이든지 그 아주 장거리가 아니라 그러면 뭐 걷는데 괜찮다. 이렇다 그러면 이거가 상당히 저는 괜찮은 선택이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밑창 구조가 뭐 안반 같은데 아주 그 비가 와서 미끄러울 때 이외에는 이게 어떤 지역에서든지 잘 걸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끄러진다는 두려움은 없으세요. 이걸 착용하시면. 그리고 이 착화감도 이게 로바의 특성인데요. 이게 만약 이제 발볼만 잘 맞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복숭아뼈가 이제 유달리 튀어나왔다든지 또는 뭐 발 뒤꿈치의 형태가 좀 이상하든지 하는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 신발은 쉽게 그러니까 그 길들이기가 필요 없이 신으실 수 있는 신발이에요. 왜냐하면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이게 유연합니다. 그래서 다 유연합니다. 그래서 아주 신기가 편합니다. 그게 이제 이 신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으면 이게 이제 하나 사서 뭐 7년 신는다든지 10년 정도 신는다든지 하나 장만해 놓고 이제 그런 신발들은 이게 아닌 거죠. 그렇지만은 뭐 1년 만에 버려야 되는 신발은 아니고요. 여기 그 메가그립처럼 그 잘 붙는다는 요 그 밑창도 자세히 보시면 상당히 도톰하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카보다 조금 더, 카는 정말 얇게 붙어 있거든요. 그 메가그립이. 근데 요거는 이제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아마 글쎄요, 뭐, 어느 정도 자주 사용을 하시냐 또는 몇 킬로를 하시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리고 또 어떤 이제 돌이 많은 바위가 많은 또는 안반이 많은 지역을 자주 가신다 그러면 아무래도 더 빨리 닳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뭐 3년에서 5년 정도를 하나 사놓고 거뜬하게 잘 신을 수 있는 신발, 그리고 신어서 상당히 쾌적한 신발, 우리나라 지형에는 잘 맞는다, 이렇게 정의 드릴 수 있고, 발볼은 좀 아쉽다, 뭐 그런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로바에서 나온 그 시코스라는, 시코스 에보입니다. 이름이. 에보 GTX 미드라는 요 등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익스플로러라는 모델이 있는데 저것도 우리나라 산에 잘 맞겠더라고요. 신어보니까 저것도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북한산, 도봉산, 그 다음에 설악산 이런 데서는 아주 그 위력을 발휘할 것 같더라고요. 그 등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